자, 여러분. 학술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AI가 등장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만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연구 전체를 설계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AI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까요? 25년 경력의 베테랑 연구자마저 말문이 막혔다고 할 정도의 도구라니 대체 뭐가 그분을 그렇게까지 놀라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혁신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연구라는 게 사실 늘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직접 자료 찾고 복사하고 그러다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초기 AI가 나오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죠. 근데요, 그래도 여전히 연구의 핵심 과정은 정말 많은 수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합친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AI 연구 조수, 사이스페이스 에이전트입니다. 이 사이스페이스 에이전트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기능 하나가 아니에요. 자료 검색부터 분석, 심지어 글쓰기까지 50개가 넘는 도구들을 그냥 하나로 싹 합쳐놓은 말 그대로 올인원 연구조수인 거죠. 이게 뭐랄까, 마치 나보다 한 10걸음은 앞서가는 지도교수님 같다고 할까요? 사용자가 뭘 필요로 할지 미리 딱 예측해서 최적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연구자를 앞에서 끌어주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나 마찬가지예요.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강력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반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복잡한 내용도 쉽게 설명해주고 인용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놀랍게도 하나의 채팅창 안에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AI 조수가 실제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통찰력으로 바꾸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모든 건요,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로 시작돼요. 무슨 복잡한 검색식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대화하듯이 원하는 걸 입력하면 끝입니다. 보세요. 에이전트는 그냥 키워드만 찾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연도를 필터링하고 또 학술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보려고 인용 횟수 높은 순으로 쫙 정렬까지 해주죠. 말 그대로 진짜 지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냥 정보를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AI가 자기가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이렇게나 정교하고 학술적인 연구 주제를 툭 던져주는 거죠. 이게 그냥 키워드 몇 개 조합한 수준이 아니에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싹 분석해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면 되겠다 하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AI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니에요. 기존 연구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빠져있네? 하고 그 빈틈, 즉 리서치 갭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핵심적인 연구 질문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이디어만 툭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러니까 연구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도 아주 간단한 명령어로 넘어갑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설계해줘 하고 요청하는 거죠. 이제 AI한테 이 거대한 주제를 실제로 어떻게 연구할 건지 그 방법을 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뭘 제안하냐면요.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결합한 아주 정교한 혼합 연구 방법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각 단계별로 기간까지 다 정해줘요. 이건 뭐 거의 박사급 연구자가 설계한 것 같은 종합 계획인 거죠. 연구 규모도 한번 보세요. 정말 인상적이죠? 여러 산업에 걸쳐서 무려 1,800명이라는 대규모 표본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연구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AI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제안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에 필요한 예산으로 얼마를 제시했는지 아세요? 무려 2억 4천만 원을 제시한 겁니다. 이 엄청난 계획과 예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즉 연구자의 역할이 핵심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AI와 인간의 역할은 여기서 명확하게 갈립니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서 가장 이상적인 초안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인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걸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최종적인 통찰력을 더하는 거죠.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협력 관계.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연구자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AI라는 강력한 조수와 함께 연구의 방향을 잡고 현실적인 제약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지휘자 역할로 진화하는 거죠. 25년 차 베테랑 연구자까지 놀라게 한 이 기술.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의 경험과 AI의 무한한 가능성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발견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청사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파트너십이 만들어갈 미래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연구나 자료 수집,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됐습니다. 네, 바로 AI 덕분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리서치 능력을 말 그대로 초고속 충전시켜줄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 속으로 한번 같이 뛰어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 연구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는 논문이랑 데이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자료를 딱 찾아내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네, 바로 이 상황이 오늘날 연구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연구 데이터의 대홍수 시대라고 부를만 하죠.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그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자료를 찾아내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보의 양 자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발견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갈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을 우리의 서핑보드는 과연 뭘까요? 바로 AI 네이티브 도구들입니다. 이게 그냥 기존 도구에 AI 기능을 살짝 덧붙인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AI를 핵심 엔진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컨센서스, 사이스페이스, 엘리식 같은 플랫폼들이 바로 그 예시인데요. 얘네들은 그냥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요. 수십 편의 논문을 쫙 훑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아주고요. 사이스페이스는 아이디어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인용되고 발전했는지 그 족보를 쫙 추적해줍니다. 와, 이건 뭐 각 분야의 전문가 팀을 내 바로 옆에 딱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도구들의 진짜 무서운 힘이 뭐냐면요. 바로 시간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수백 편의 논문을 일일이 읽고 인용관계를 추적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걸 단 몇 분, 몇 시간으로 압축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도구들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이걸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프롬프트, 다시 말해서 AI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화된 프롬프트라는 건 그냥 검색창에 키워드 몇 개 툭툭 던져 넣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AI를 마치 내 연구를 돕는 똑똑한 보조 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4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막연하게 검색했겠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들어봐. 생성형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하고 반드시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들만 찾아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량적인 생산성 지표가 포함된 연구만 추려서 요약해줘. 어떠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면 결과물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레벨업 해볼까요? 이번에는 AI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아예 자동화하고 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사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예전에 우리가 손으로 하던 방식은 느리고
지루하고 실수도 잦았잖아요. 그런데 AI를 활용한 수집은 어떻습니까? 빠르고 체계적이고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I가 진짜 대단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텍스트로 된 논문이나 특허는 기본이고요. 데이터 세트, 심지어는 이미지나 비디오 자료까지. 원래는 서로 다른 영역에 갇혀있던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AI는 자연어 처리 기술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컴퓨터 비전 기술로 이미지를 분석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데이터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요.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데이터 속에 깊숙이 숨겨진 패턴과 통찰력을 우리 앞에 딱 꺼내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학문적인 엄밀함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AI가 보여주는 그 놀라운 속도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엄격한 검증과 균형을 이뤄야만 한다는 것. 결국 그 정보가 진짜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마지막 책임은 AI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연구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실용적인 체크리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AI가 찾아준 자료가 최신 정보가 맞는지, 그 출처는 믿을 만한 곳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자료들과 교차 확인, 즉 크로스 체크를 했는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AI는 도구이고 연구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지성, 판단력,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AI는 그저 우리의 능력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주는 강력한 조수일 뿐이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저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정보를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I 덕분에 답을 찾는 속도가 정말 혁신적으로 빨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얼마나 더 크고 더 위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될까요? 그 가능성의 끝은 아마도 여러분의 상상력이 닿는 바로 그곳에 있을 겁니다. 자, 요즘 AI가 정말 연구의 판도를 바꾸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엄청난 도구가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 그러니까 바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AI와 비판적 사고, 이 양날의 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파헤쳐보죠. AI는 분명 연구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줄 잠재력이 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덜 치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덫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너무 쉽게, 너무 그냥 믿어버릴 때 과연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를 보면요, 아주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요. 우리가 AI를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는 데 쓰는 머리, 즉 인지적인 노력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괄적 이해의 착각이라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인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AI가 너무나 그럴듯한 답을 순식간에 툭 내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분석 능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정보를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퍼뜨리는 그런 가짜뉴스의 확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되게 간단해 보이죠? AI를 비판 없이 쓰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연구 능력이 그냥 떨어지는구나. 미래가 좀 암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문제가 AI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우리 인간 내면의 요소였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은 연구자들은 AI를 쓸 때 비판적인 생각을 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 그 자신감이 AI가 뱉어내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AI와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AI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돕는 인지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AI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AI를 아주 똑똑하지만 가끔 실수도 하는 조수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인 우리가 방향을 딱 잡아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럼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AI가 뭘 내놓든 무조건 철저하게 검증하세요. 둘째,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최종 판단은 언제나 우리, 인간 전문가가 내리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AI한테 그냥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AI를 진짜 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만드는 방법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AI가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망친다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단순한 접근이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요, 전적으로 AI라는 도구를 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각, 우리의 태도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AI는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주는 든든한 인지적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 싫을 때 기대는 편리한 목발인가요? 그 역할은 결국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 주의할 점. 1.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말자. 기존에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자. 2. 외래어의 사용을 줄이고 한글로 순화시켜라. 한글 논문에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지 말자. 인터랙션은 상호작용이라고 쓰자. 3. 서론과 결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 초중결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자.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포커스를 결정하고 맞추도록 하자. 4. 제목. 본문의 내용을 줄인, 서론의 내용을 줄인, 요약의 내용을 줄인 함축적인 문장이다. 5. 참조 논문과 인용번호. 참조한 본문의 내용을 적되 인용구호를 삽입하며 신뢰성을 올리도록 하자. 6. 최근 동향 논문.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찾아 기존 논문과 현재 논문의 차이를 적어라. 7. 말투. 과거형, 녹힌말 사용 금지. 8. 논문의 여백. 이미지의 배치로 인한 공백 문제는 곧 돈 낭비이다. 이미지의 배치를 달리하여서 최대한 여백이 없도록 하자. 9. 카테고리. 대단원은 1에서 5, 소단원은 1에서 3까지만 가도록 하자. 10. 이미지 N표. 그림과 표에 각각 숫자를 표시하고 설명을 적자. 11. 요약. 요약은 서론의 내용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작성한다. 서론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지 않는다. 12. 여러 가지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통일된 단어를 사용하자. 13. 글의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작성한다. 14. 수식. 수식에 대한 의미. 본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 체크한다.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본래의 뜻을 살펴보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사랑입니다. 혹시 방대한 자료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정보 과부하 문제인데요. 오늘 바로 이 판을 AI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연구 방식의 변화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수많은 책, 그리고 화면을 꽉 채운 브라우저 탭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던 어제의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젠 강력한 AI 조수와 함께 정말 중요한 핵심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빨라졌다는 걸 넘어서 연구의 질 자체가 바뀌는 혁신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바로 AI와 연구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들 AI가 연구자를 대체할 거라고 걱정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AI는 우리의 지능을 확장시켜주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 연구는 더 이상 혼자서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AI라는 똑똑한 파트너와 함께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정보를 다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아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린 더 깊이 생각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AI 검색 엔진들이죠. 저는 이 도구들을 각자 다른 전문성을 가진 나만의 연구 조수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이제 그 막강한 팀원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AI 툴킷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각 도구가 맡은 역할이 아주 뚜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컨센서스는 과학적인 합의점을 찾아주고 엘리시스는 아예 연구 질문을 같이 브레인스토밍해줘요. 그러니까 연구 단계마다 딱 맞는 전문가가 옆에 붙어있는 셈이죠. 어때요? 정말 연구를 위한 어벤져스 팀 같지 않나요? 이 도구들이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요약해주고 어떤 논문이 뭘 인용했는지 찾아주고 핵심 결과의 하이라이트까지 쳐주는 거죠. 그럼 이 많은 도구들 중에 뭘 써야 할까요? 작업에 맞는 연장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처럼 명확한 질문이 있다면 근거 기반 답변을 찾아주는 컨센서스가 딱이죠. 특정 논문 하나를 정말 깊게 파고들고 싶을 땐 마치 그 논문과 대화하듯 쓸 수 있는 사이스페이스를, 아직 막연한 아이디어만 있을 땐 엘리시스이 아주 훌륭한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도구들도 그냥 쓴다고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이 하나 필요해지는데요. 바로 AI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또 상세하게 질문하느냐 하는 기술. 네, 바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비결,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뭘 원하는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둘째, 최근 5년 데이터만 이라든지 논문만 찾아줘처럼 조건을 구체적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목록으로 받을지 요약으로 받을지 형식을 지정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AI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릴수록 우리가 원하는 정답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정말 잘 만든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보세요. AI의 연구 효율성 영향에 대한 논문 요약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죠. 거기에 최근 5년간이라는 조건을 걸었고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는 형식까지 딱 지정해줬습니다. 그냥 AI 논문 찾아줘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가치 있는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AI를 단순 검색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연구 과정 자체를 거의 자동 조정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방대한 자료 수집을 아예 자동화하는 거죠. AI를 웹페이지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오는 웹크롤러나 데이터 통로인 API와 결합시키면 그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AI는 수천 건의 논문, 특허, 데이터셋을 모아서 자동으로 분류까지 해놓는 거죠. 말 그대로 기계가 온갖 굳은 일을 대신 다 해주는 셈입니다. 바로 이게 자동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의된 나만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한번 구축해 두면 나중에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AI의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절대 AI에게 넘겨줄 수 없는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인간, 우리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인 것 같아요. AI는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각 악기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수많은 연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곡을 연주할지, 어떻게 연주해서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낼지 결정하는 지휘자는 오직 당신, 바로 연구자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지휘자의 역할을 인간의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정보를 가져와도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확한지, 혹시 너무 오래된 정보는 아닌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자료와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과정은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 단계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AI가 정보 수집부터 분석까지 다 도와주는 이 시대에 당신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연구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여러분의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판단력. AI는 이 강력한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일 뿐, 최종적인 통찰과 위대한 발견은 결국 우리 연구자의 몫입니다.